안녕하세요. 오늘도 보험 똑딱으로 돌아온 보험 전문가 전종인입니다. 저희 보험 똑딱으로 이번에도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30대 남성분이시네요.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34세 남성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쯤 일을 하다가 왼쪽 팔이 빠져서 응급실에 다녀왔는데요. 실비가 없어서 병원비 10만 원을 전부 부담했습니다. 물론 일하다 다친 거라서 저희 사장님이 결제해 주시긴 했는데요. 한번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게 좀 걱정이 돼서요.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좀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살이 넘어갈 때까지 보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진짜 나 자신한테 이게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똑바로 된 똑똑한 보험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에 어깨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깨 수술을 하신 부분은 5년이 지나간 거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딱히 장애가 남은 것도 아니라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과거 오래전에 이렇게 치료하셨던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이 최근에 2주 전쯤에 일을 하다가 어깨 탈구로 이제 응급실을 갔다 오셨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2주 전이면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것은 이제 고지 의무에 해당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뭐 한 번 통원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심사를 올렸을 때 보통은 최근력 아무리 경미한 질환이라고 해도 보통은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끝난 날로부터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새로운 보험 가입 심사를 받아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거를 온전히 받아주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치료 이력이기 때문에 어깨 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부담보 또는 5년 부담보까지도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별로 이제 뭐 이렇게 인수를 미루고 나서도 이제 부담보를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부담보가 없이 또는 인수기준 1개월까지 안 기다리고 지금 심사가 나는 회사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심사를 내어봤더니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한 달 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종결 날짜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심사 문의를 하세요라고 나왔는데 몇 군데 보험회사는 지금 당장 인수가 가능한 회사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보험회사는 실손도 가입이 가능했고 종합보험도 가입이 가능했고요. 또 한 군데는 지금 당장 인수가 되기는 하지만 어깨 쪽으로 이제 부담보가 한 3년 정도 잡혔습니다. 제가 한번 설계해가지고 인수심사가 완료된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3군데 보험회사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A손해에 이제 단독 실손형이라 그래서 단독 실비 보험은 한 10,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점. 지금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30%까지 올라갔죠. 대신에 이제 과거에 3세대, 2세대, 1세대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인상률이 더 낮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내가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비급여 치료를 좀 덜 받으면 남들보다 좀 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단독 실손이랑 거기에 이제 나머지 종합보험 관련된 것들 구성을 해봤는데 자,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암 진단비, 뭐 뇌질환, 심질환에서 이제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관련된 것들, 범위 넓은 것들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입원 일당에서 상해 입원 일당 들어갔고 수술비는 복합적으로 종수술비랑 특정 질병 수술비랑 그리고 상해 수술비도 일반 상해 수술비랑 종수술비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질병 후유장애 1억 원 들어갔고 기타 이제 골절이나 화상이나 손해보험사의 이제 기타 특약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추가가 되는데요. 제가 종합보험을 설계를 할 때 생각을 하는 거는 질병 입원 일당이나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서 내가 같은 보험료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순위에서 좀 빼는 편입니다. 물론 과거 한 3, 4년 전까지
질병후유장애 관련된 것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된다. 뭐 중복 반복 보상이 된다. 나이가 들면은 무조건 탈 수 있는 보험이다. 질병후유장애를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됐었죠. 질병후유장애가 많이 판매가 되고 난 시점으로부터 지금 몇 년간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청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청구하실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후유장애는 결국에는 진단, 입원, 수술, 마지막에 몸이 온전치 않으면 장애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병후유장애는 암 진단비보다는 확실히 우선순위에서는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종합보험을 구성을 해봤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운전자 보험은 지금 별개로 구성을 했어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종합보험에 이제 같이 가입도 가능하지만 종합보험이랑 같이 가입을 안 하고 따로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 많게는 30,000원대까지 설계를 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보험에 같이 운전자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주계약이 줄어들면서 보험료가 조금 절감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운전자를 80세나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앞에 사업비를 많이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법규가 자꾸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고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 10년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이 3,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관련된 게 2억 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새로 나온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4월 좀 전에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벌금 한도 관련된 것도 최근에 나오는 운전자 보험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규 가입하는 것들 인수 기준이 뭐 한 달 이상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부담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당장은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을 제가 전보험사를 다 심사를 봐서 그 중에 당장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회사 그리고 부담보 기간이 최소로 갈 수 있는 보험회사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보험들이여 나에게 오라. 간단하고 튼튼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